내 삶의 별책구록 같은 시간, 지식과 재미의 콜라보레이션, 책보다 별책구록.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울림이 가득한 클랑폴리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비추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할 때 이 기업을 알아야지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기업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업 하나를 선정한 다음에 그 기업을 뭐 녹색 창이든 어디 창이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내려보면 증권 정보라는 요 부분이 섹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뭐 무슨 기업, 그 다음에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써 있어요. 한 주 가격. 그리고 파란색으로 돼 있다. 그건 뭐냐? 그 주식 떨어졌다고?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빨간색으로 돼 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거는 오른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차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루치를 볼 수도 있고 3개월치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사 이름을 딱 클릭을 해보시면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쫙 나옵니다. 기업 실적 신기하다. 분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용어가 좀 어렵기는 해요. 이거를 100% 다 이해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 투자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참고해야 되는데 가장 그 사람들이 먼저 참고하는 게 차트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빨간색하고 파란색 막 막대기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제가 한번 봤어요. 이해한 대로 설명해 볼게요. 자, 핫바를 생각하세요. 핫바. 핫바에다가 나무 꼬챙이를 꽂을 거예요. 네. 일봉이라고 하면 이제 그날 하루에 가격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네 가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이제 하나씩 뭐냐면 시작한 가격, 그다음에 끝난 가격, 그날의 최저 가격, 최고 가격 그 네 가지를 핫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핫바의 그 고기 부분에 양 끝 쪽이 시작한 가격과 끝난 가격, 핫바 꽂은 막대기의 양 끝 부분이 그날 최고 가격, 그날 최저 가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맛있게 설명을 잘 하셨네요. 핫바가 땡기는 설명. 핫바 먹고 싶네요. 네. 핫바 조금, 주식에 투자합시다. 핫바. 이제 좀 핫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 맨날 보면서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지 했는데 핫바를 떠올릴 수 있게 됐어요. 이 봉이라는 거는 이제 캔들 차트라고 하는데 그 촛불처럼 생겼다고 해서 근데 이제 아, 네, 촛불이 이제 그 불타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아까 핫바에서 얘기한 꼬챙이 위로 올라간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좀 그거 먹었을 때. 네, 근데 캔들 차트라고 하기에는 뒤집어야 돼. 음봉을 할 때는 캔들을 뒤집어야 됩니다. 아, 핫바가 그래야지. 더 좋네. 캔들. 네, 핫바 좋다, 핫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좋네 캔들. 배고파진다. 아름답다. 핫바가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음. 이야기에 아주 좋네요. 차트도 보고 뭐 다른 어떤 분석되어 있는 것들도 보고 하면서 그렇죠. 내 나름의 생각으로 이게 지금 이런 형태니까 아마도 더 오를 것이다. 혹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를 이제 그렇죠. 생각해 보면서 자기 결정으로 이제 매수할 건지 매도할 건지를 맞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네, 좋습니다. 또 무릎이요? 아시는 어디가 무릎이에요? 그만큼 낮은 데서 사가지고. 클랑폴님 무릎 없어요? 그럼 이- 발바닥에서 이걸- 사야죠. 뭘 무릎에서 비교하는지 사요. 모르는 거지. 네. 그렇죠. 네. 아니, 발바닥에서 사는 게 머리 제일 좋죠, 끝에서 사실. 정수리에서 팔아야지. 그렇죠. 정수리에서 팔아야지. 근데 웃긴 게 그게 언젠지를 도저히 알 수가 모르니까. 없다라는 수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깨 이쯤이면 정도면 되겠다. 어깨 정도면 이제 최고로 잘 팔았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 그런 거 맞죠? 그 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음. 욕심 부리지 마라. 맞습니다. 어깨도 그리고 사실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몰빵하시면 안 돼요. 몰빵하면 내 전 재산이 100억 있어. 100억 있는 100억 너무 많나? 아니야. 100억 정도는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지갑에. 지갑에 100억. 네, 100억 있어. 100원도 없어요. 요즘에는 현금들을 안 갖고 다녀가지고. 네. 그러면은 좀 가볍게 해볼게요. 한 1,0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 있는데 뭐 어떻게 투자하실래요? 얼마씩 쪼개서 투자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진짜 분석을 기가 막히게 막 몇 날 며칠을 해가지고 그냥 1,000만 원을 한 곳에다 그냥 몰아서 넣어 보실래요? 주식을. 저 정말 해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실습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거 진짜 해보자. 그러니까 저는 정말 소심하게, 정말 저는 몰라서 제가 뭔가 이렇게 필요해가지고 이거를 공부하면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해보다 보니까 점점 어떤 회사들은 욕심이 나서 많이 사면서, 뭔가, 진짜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너무 알겠는 거지. 막 B2.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은행도 저한테 빌려주질 않아서 덕분에 B2를 안 하고 있는데 못하는 상황이죠. 근데 정말 그 심정은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점점 오르고 평도 좋고 이러는 데는 내가 그 어느 정도의 이자를 내면 그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할수록 오히려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게 얼마나 얕고 시장이 돌아가는 걸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데도 어느 정도 그렇게 이렇게 잘못 판단하게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해봐야지 내가 이거를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 그 B2를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옳은 판단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게 나쁜 건 또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죠. 하나를 사도 그게 나쁜 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어떤 무엇을 살 때 물건을 구입할 때도 소비 패턴이 있듯이 자기가 어느 정도를 가졌는데 어떤 패턴을 가지는지 이 주식시장 안에서도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어느 맞습니다. 정도를 수업료로 내고 내가 이제 할 수 있을까. 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결국은 해봐야 된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분석해서 하시는 분과 기업 분석을 하시는 분과 PBR이 중요하다는 분 막 고집하시는 분들, 또 나름의 이유가 있고 또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성향 쪽으로도 그걸 잘 보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판도라님 1,000만 원 있어요. 전 재산이야. 저 너무 돌고 전 재산. 돌아왔나요?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하실 저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저주저 알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네, 결정 못 하시겠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0만 원을 몰빵해야 돼. 근데 여기는, 그렇게, 1,000만 자. 1,000만 원 너무 적어. 자본금이. 적어요? 없어요. 근데. 아이고. 판도라님, 판 크게 가시네. 우리 돈 없으니까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1,000만 원이 만약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100만 저는 원이 있다. 여러 개로 분산해서 할래요. 그렇죠. 퍼센티지 따지면은 분산을 하시는 게 맞고, 전 재산이 1,000만 원이고 전 재산이 100만 원이고 이렇다면은 그 중에 당연히 50% 이상을 투자를 하시면은 어떡할까요? 이게 불안해서 사시겠어요? 어떻게? 안 불안한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안 불안. 자, 여기 그래요? 4명 중에 안 불안한 사람 손. 묵사발님만 손 드셨어요. 저는 사실 예전에 주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좀 많이 저는 버셨습니까? 네, 저는 10년 전에 처음으로 주식에 입문을 하고 수익률이 그때 꽤 났었어요. 우와.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전 재산을 완전히 오. 올인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몇 %? 수익률. 어떤 종목은 한 53%까지도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팔고 나왔을 때 수익률이 그 정도 됐던 것도 있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돈을 좀 많이 땄는데 그때 이후로 주식을 안 합니다. 왜요? 땄는데?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무서운 이겁니다. 거야. 이게 왜냐면 되게 겁나요. 이게 욕심이랑 뭐 이런 게 막 생겨, 사람이. 약간 도박 같은 느낌이.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 받았어요.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분산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한 방에 잃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소심할 수도 있고 제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 못하겠더라고요. 최근 들어 주식을 좀 해요. 최근 들어서 하는데 정말 제 전 재산에 정말 소액을 좀 약간 뭐 잃어도 크게 문제 없을 정도는 맞아요.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돈으로 해야죠. 요즘에 하도 주식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네, 거긴 투자를 좀 했습니다. 자, 클랑폴린, 우리 완전히 초짜 클랑폴린 완전 좋자. 아직 네, 계좌도 하나는 없는 분. 네. 어떻게 하실래요? 이분 통장에 넣으실 분인데. 적금 넣으실 분인데. 저는 일단 공부를 좀 해서 그중에 여기는 장기간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거에 500만 원 투자를 하고. 전 재산인데요? 근데 다 늘 거 아니었나요? 네. 1,000만 원 들 네, 거니까 네. 그중에서 500만 원은 장기전으로 가는데 얘는 반드시 올라가긴 할 거다. 지금까지 뭐 몇 년 동안 봐오니까 이런 거에다가 500만 원
적금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그리고 어. 나머지 500만 원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여기도 찔끔 사보고 저기도 찔끔 사보고 이러면서 판도라님이 얘기하시길 수업료라고 수업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수업료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없어져도 괜찮다. 마음 아프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한 100만 원만 일단 그럼 100만 어. 원은 저한테 주시면 돼요.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100만 원을 이렇게 투자를 해보고 만약에 수익이 100만 원이 되었다. 그 다음부터 저는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해서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잃어버린 수익 돈은 난 없는 걸로. 거죠. 네, 수익 난 걸로 그것만으로. 가장 이상적이네요. 근데 그날이 그런가요? 언제 올지가 이제 네, 가장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 마음으로 초심으로 그쵸. 저게 초심이거든요. 시작했다가. 네. 꼭 초심을 잃지 마세요. 아시겠죠? 초심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아마존님. 그러니까 저는 1,000만 원이 전 재산이면은 그걸로 주식은 안 할 것 같은 게 일단은 뭐 제가 주식을 이렇게 뭐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저도 사실 이번 그 코로나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하도 주식을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 뭐 사람들만 좀 모이면 그냥 주식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좀 주식을 사기 시작하니까 원래 하던 사람들이 야 이제 그만해야 될 때다. 왜냐면 아마존이 시작하니까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많이 정확한 하잖아요. 시점이군요. 예,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야 너까지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지표로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왔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성향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방법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컨텐츠나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재밌지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에는 사실 그렇게 큰 흥미는 없어요. 물론 두 개를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컨텐츠나 제품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재테크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저는 재테크에 그렇게 큰 관심 없고 오히려 그 에너지를 어떤 컨텐츠나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더 저한테는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과거에도 주식을 많이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번에 하도 주변에서 난리를 피니까 해봤어요. 근데 해봤는데 이제 주식 많이 해본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일단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윳돈으로 해야 된다. 왜 여윳돈으로 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빚을 내거나 내 전 재산이 들어가면 판단을 잘 못할 수가 있다. 왜냐면 조급하잖아요. 지금 그쵸. 내 전 재산이 들어가 있다. 이것 자체가 내 심리적으로 굉장히 내가 불리한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어야 조금 더 뭐 크게도 볼 수 있고 장기도 볼 수 있는데 내 전 재산이 들어가 있고 그게 20%막 30% 깎인다. 그럼 이제 정말로 막 가슴이 막 쪼여가고 그게 육체적인 고통으로도 막 올 수 있는 거여서 막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무조건 여윳돈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다 여윳돈으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해보니까 그렇죠. 네. 아, 이게 장기 투자랑 단기 투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작해서 내 돈이 들어간다는 걸 딱 보면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으면 다른 일에 막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 돈이 걸린 일이니까. 그리고 막 사려고 하는데도 잘 안 사지기도 하고 팔려고 하는데도 막 잘 안 팔리기도 하고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식 오래 하면 마음 공부를 하게 된다. 내 판단이 다 틀린 것이었고 나는 막 이렇게 위대한 것 같았는데 아니었고 아 이런 마음인가 보다. 그런 것도 배우게 되고 어쨌든 결론은 단타,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윙으로 짧게 하는 사람들은 전업으로 이걸 하잖아요. 제가 뭐 직장 생활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걸 절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하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로 바이오 한 주, 뭐 예를 들어 배터리 한 주, 뭐 엔터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 크게 될 산업 중에서 자신이 없으면 그래도 알려진 기업, 망할 것 같지 않은 기업에 돈을 넣어놓고 그냥 정 자신 없으면 그냥 보지 마라. 자꾸 보면 10년 뒤에 꺼내봐라. 예, 그쵸. 그러니까 자꾸 보면은 이게 뭐 오르면 그나마 괜찮은데 떨어지면 떨어진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거든요. 자, 가슴 아파요.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물려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힘내주시고요. 저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상투 잡고 물려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보는 게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만약에 진짜 제대로 할 거면 다 끊어야 돼. 그러니까 뭐 별책 부록이고 뭐 다 끊고 거기만 몰입해서 하거나 그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거기에 올인해서 하든지 그렇게 못할 거면 여윳돈만 투자하고 그냥 이거는 뭐 한 5년 뒤에 될 사업이다 하면 1,000만 원 딱 넣어놓고 그냥 안 쳐다보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훌륭하시네요. 아마존님 이야기 듣고 나니까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바뀌었어. 있는데 이걸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핸드폰을 보게 되고 하루 종일 매여 있게 된다. 그래서 마치 저는 게임하듯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의 삶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가 잘 뭐 이거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시간이 났어.
그래서 오늘 시간이 났고 뭐 한가하고 좀 뭐 한번 게임 한번 해볼까 이런 기분으로 하루 종일 그거 보면서 여튼 지금 제가 산 가격보다 오르면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못 아닌가요? 팔아요. 더 오를까봐. 팔아요. 여기가 제가- 한계인가? 하면서. 예, 그리고 지금 얘기 들으면서 나도 좀 멋있게 저렇게 좀 정리해서 얘기할 걸. 다 해보셔야 알아요. 뭐 이렇게 내가 저주를 내렸나. 저 다시 얘기해 볼게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설명 들으니까 아까 그냥 그게 제 솔직한 대답이 맞는 것 맞아요. 같고요. 맞습니다. 이게 몇 개가 걸려있든 저도 이제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돈이 걸려있으니까 너무 실전이잖아요. 이게 오르면, 어머, 이게 몇 프로든 올라서, 어머, 이렇게 빨간색이 됐네. 그게 너무 반가운데, 내리면 저는 화가 나진 않고 재미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있어서 내렸을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회사를 찾아보고, 그러면, 이런 뉴스일 땐 요만큼 내려가는 건가? 그럼 사람들이 이럴 때 좀 휘청휘청 하는구나. 이게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으면 저 정도로 좀 즐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계속 즐겨. 그래서 내리면 내린 대로 내렸구나 하고 오르겠지 그래서 못 팔고 오르면 더 오르겠지 하고 못 팔고 결국은 계속 거기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게임을 즐기기는 해요. 내내. 기업을 공부하면서. 그런 면이 재미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글쎄요. 한 10년이나 이상이 되면은 좀 수익이 돼서 저한테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냥 그야말로 온라인 게임하는 것처럼 그냥 즐기고만 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좀 금액이 들어가면 또 다른 심리적인 게 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맞습니다. 저희 다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저희 4명도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멈추나? 이분들 아무도 못 멈추던데. 정말 도저히 이거 지금 이제 자지 않고는 안 된다 했을 때 나갔잖아요, 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희가 그 게임이 막 엄청 중독성이 중독이 있어서. 아니라도 그러니까 계속 이게 재밌으면 계속하고 싶고 궁금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어려운 일이다. 근데 이제 돈이 많이 걸려 있으면 이게 그 바닥을 칠 수도 있다. 감정선이. 그런 생각은 좀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치지 않기 위해서 1,000,000원 있다면 당연히 반 정도는 남겨두셔야죠. 그게 1,000,000원이 전 재산이면 아마존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앞으로는 배당이 되는,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주. 음. 네. 예, 그런 배당주 좋죠. 주식에 넣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이 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이제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보통들 이제 빌딩 갖고 계신 분들이,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이 월세 받는 것만큼,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내 용돈만큼 배당을 받으려고 하면 거의 뭐 몇 억씩 들어가긴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1,000,000원으로는 또 이렇게 택도 없구나. 금방금방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 쉬운 너무 건 쉽게 없다. 생각했어요. 세상에 네, 공짜가 그러니까 어디 이게 있어요. 전업으로든 이게 그냥 부업으로든 이미 주식 자체는 이제 종일 너무 돈이 걸려 있는데 초마다 금액이 바뀌는 거 내가 보는 순간부터는 그 마음을 이제 사로잡히기가 너무 쉽고 다른 거에 정신을 집중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너무 쉽다. 그거 조절하는 거가 관건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곳에 투자해서 30%, 30%, 30% 이렇게 30%면 엄청 잘 많이 버는 건데. 말이라도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30% 좋습니다. 네, 여러분. 30%까지밖에 못 오르는 거 아세요? 프로그램? 네네, 그렇죠. 최고 하루에. 상한선 상한선 아. 30%. 그래서 오늘 30% 하고 내일도 30% 하고 그 다음번에 30% 한 3번 오르면 진짜 좋겠다. 그쵸? 네, 상한선 때문에 이제 해외 주식하는 사람들도 많죠. 해외 주식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미국 주식은 그런 거 없다고. 내려가는 것도 그게 없어요. 끝이 하한이 없어요. 없어. 우리나라는 하한도 있는데 그쵸? 네. 자, 여러분, 주식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알아본 거고요. 사실 공부를 하루 이틀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근데 한번 다루기는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주식은 묵사발 생각으로는 도박입니다. 도박.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꼭 제가 드리고 싶고, 저는 폭망 이런 적은 없지만 분명히 떨어졌을 때 그 기분이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래서 그게 견디기가 힘든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저는 하면은 아마 1,000,000원 얘기 아까 했는데, 사실 맘 같아서는 전 재산이고 뭐고 만약에 1,000,000원을 넣어서 내가 2,000,000원을 벌어?
그럼 1,000만 원 다 올인하죠. 약간의 뭔가가 있으면. 그러니까 좀 약간 저도 지금 약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해야 별책부로 될것 같아요. 공금을 맡기지 않아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절대 그런 거 맡으면 안 됩니다. 나 손을 잘라야 돼, 안 돼. 이것저것 명언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한참 웃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한 문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뭔가 멋있네요. 네, 뭔가 이렇게 뭐 열심히 하고 엄청 기술적으로 힘들게 분석. 사는 거는 그렇게 해도 이 예술적인 거는 정말 너머의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파는 게 힘든 일이다. 이런 얘기 맞아요. 너무 이제 많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뭔가 소리 높여서 얘기했던 그거랑 약간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요? 파는 게 너무 힘들어. 맞아요. 내려가면 내려가서 못 팔고요.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고. 팔기 사람이 너무 힘드니- 욕심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막 그때 딱 그 욕심을 조금 접고 팔면 되는데 그걸 못 한다니까요. 어렵지. 어렵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또 유명하신 들어보셨나요? 워렌 버핏? 네. 네, 그분이 했던 얘기를 끝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다가온다. 이게 여러분, 이 피 같은 여러분의 돈을 사람들의 말 몇 마디나 이런 걸 듣고 투자를 하실 거예요, 진짜? 최소한 내가 어디에 왜 투자를 하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누구든지 그 결과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본인의 선택이므로 본인의 책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주식이나 투자는 중독성이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건전한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잘 되고, 그다음 그로 인해서 제가 또 배당이든 아니면 주식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 뭐 보답을 받든, 이런 거는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 장려하는 좋은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요. 분산해서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관심과 노력을 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다 뭘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생각하시면서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성투를 꿈꾸는 묵사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많이 배웠어요.